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국제청년 공모전 수상자 시상식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 시상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 세계 청년들이 에세이 그리고 미술 작품을 제출했습니다. 총 495편의 에세이 그리고 193편의 미술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열흘간의 공개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시상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2등상 2팀, 1등상 1팀, 그리고 대상 1팀이 수상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각각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께서 수상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아마 저만큼이나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상자 명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술작품 카테고리입니다. 2등 팀인데요. 두 팀입니다. 베트남의 응웬 히에우 히엔의 Who Are You 그리고 중국 모한 린슈황 팀의 Dreamweavers for Peace입니다. 네, 1등 한계팀은 한국입니다. 임규리의 안보리 1325호 평화의 꽃길을 날다입니다. 그리고 네, 1등 대상 한 팀인데요. 인도네시아의 두이바 피트리아나 그리고 피트리아니의 여성과 평화 25년 동안의 활동입니다. 다음은 에세이 카테고리입니다. 네, 우수상은 하니파 야스민 아리타 그리고 라자라 루구리타 하시나의 인도네시아 오셨죠. WPS의 제9상 세계평화와 안보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여성의 역량 강화입니다. 그리고 희생자에서 선구자로 평화와 안보에서 여성의 역할 연계. 인도네시아의 파이라 아르데니 푸트리 파리즈 엘다카 님입니다. 그리고 최우수상입니다. 존재 증진 보호, 평화와 안보에서 여성의 발전을 위한 3가지 기둥입니다. 대한민국의 서희원 님께서 수상을 하셨고요. 그리고 대상입니다. 여성 평화 안보 의제의 현지화를 통한 평화와 안보에서 여성의 역할 증진. 나이지리아의 에리아의 에페토포르 스테파니의 에페도투 카드시 은두디 올리세입니다. 네, 기분 여러분, 수상자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대표상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이철 대한민국의 외교부 국제기구 원자력 국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철 국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무대가 준비가 되는 대로 수상자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부문의 수상자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임규리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임규리님께서 수상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림 부문의 최우수 상입니다. 2024 글로벌 청년 그림 그리고 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탔기에 본상을 드립니다. 2024년 12월 10일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꽃다발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패도 증정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기념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짝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착석 부탁드립니다. 네, 이 국장님께서는 무대 위에 남아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상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부문의 대상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에페토보르 스페타니 그리고 트리비아 피트리아니 올리세 무대 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글 부문의 대상입니다. 에페토보르 스테파니 에페보투. 귀하는 2024년 글로벌 청년 글과 그림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기에 본상을 드립니다. 2024년 12월 10일 대한민국 외교부 조태열 장관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꽃다발과 또 상패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카메라를 보고 활짝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념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철 국장님께서도 시상에 수고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저희 수상자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무대 위에 모신 분들은 수상자들을 대표해서 수상을 하신 것이고요. 다른 수상자분들께도 저희가 상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년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WPS 의자의 다음 25년을 향해 청년의 시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좌장님을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패널분들도 함께 모시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차세대와 관련된 세션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 모두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세션의 좌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밀리아 한룩셀라 유엔 청년 평화 안보팀 선임 담당관님이십니다.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들 어떠신가요? 네, 에너지가 넘칩니다.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청년이 주도하는 패널 토론에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저희는 향후 25년을 내다보면서 여정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성평화, 안보, 의제의 앞으로의 25년을 오늘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에밀리아라고 합니다. 오늘 세션을 진행을 하게 될 것인데요. 이 미래의 여정에 이제 함께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미래를 위한 협약을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아시면은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네, 혹시 미래를 위한 협약을 들어봤다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몇 분 손을 들었네요. 사실 중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미래를 위한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유엔의 회원국들이 채택을 하였습니다. 미래를 위한 서밋에서 채택을 한 그런 협약인데요. 매우 중요한 그런 협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어떻게 여성 평화 안보의 의제와 그다음에 청년 평화 안보의 어젠다를 진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은 글로벌 지역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많이 이제 실행이 되고 있고 이러한 행동들은 오늘 토론에 있어서 우리에게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WPS 의제 미래 여정에 함께 하실 분 계신가요?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준비가 되신 분? 네, 많이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션에는 저명한 패널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성 평화, 안보, 어젠다와 관련해서 많은 전문성을 갖고 계시고 평화 건설, 성평등, 중재 등등과 관련돼서 많은 식견을 나눠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성분들로 구성된 저희 패널 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루 아지자르 로힝야 마이푸놀 콜라보레이티브 네트워크 디렉터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하제르 샤리프 투게더 위 빌드 잇 공동 창립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분은 파슈타나 두라니 런 아프가니스탄의 이사님이십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바로 한국의 김유빈입니다. 2024 외교부 군축 비확산 청년 사절이십니다. 네, 이렇게 많은 청년분들을 모시고 오늘 세션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오늘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세션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또는 미래를 봤을 때 많은 그런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미 이 WPS 의제가 25년도에 채택된 이래로 많은 그런 성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신 패널 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창의력을 발휘를 하셔서 앞으로 이 여성 평화 그리고 안보 의제와 관련해서 미래를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패널 분들께서 몇 분 동안 이 식견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패널 분들께서 이 미래를 구상하시는 동안에 스크린에 이제 몇 개의 이미지가 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들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누루 디렉터님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절한 소개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청년 무브먼트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저는 로힝야 마야파누르 콜라보레이티브 네트워크의 디렉터입니다. 마유파브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로힝야족이 주도하는 또 로힝야 여성들이 주도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4명의 이렇게 멋진 로힝야 여성분들과 함께 시작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4명으로 창립을 해서 이제는 구성원이 8명이 되었는데요. 저희 조직의 그런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은 각각의 그런 다양한 경험을 가진 개개인들이 모았고 그래서 누르 하야티라는 분이 계신데 저랑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는 특히 이 실향과 또 폭력이라는 그런 사태를 겪었습니다. 버마에서도 그랬고 버마를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레이시아로 갔다가 호주로 간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상황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수용국에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시고 또 한 분은 캐나다에 이제 살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는 로힝야와 관련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 많은 그런 연구를 하고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많은 것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로힝야족이 또는 여성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좀 더 많이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접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비공식적인 그런 세팅에서 많은 분들과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로힝야족은 처음 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초창기 4명에서 이제 8명이 되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30여 명의 로힝야 여성들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국적자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희 로힝야족은 무국적 그런 커뮤니티고요. 전 세계적으로 280만 명의 그런 로힝야족이 있고 그리고 버마 내외적으로 많은 그런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고향에서 쫓겨났고요. 그래서 280만 명 중에서 1%만이 평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분도 있고 그리고 여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소수의 1%에 속해 있는데요. 이 로힝야 여성들이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그리고 의사결정에서 직접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포용적인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WPS 의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참여인데요. 참여와 관련해서 특히 젊은 여성들이 이 평화와 또 안보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그런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하젤 샤리프 공동 창립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측에 감사하고 싶은데요. 네, 이렇게 저희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시의적절한 질문을 해주신 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자면 이게 세대 간의 리더십을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WPS 그리고 YPS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평화 그리고 안보라는 의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님이십니다. 그런데 파트너십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세대가 함께 한 자리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서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이러한 이 세대 간의 코어 리더십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를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이 세대 간의 공동 리더십 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간이라는 관점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세대 간이라는 공동 리더십, 코어 리더십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의 경우 저희가 더 나은 미래,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가 있다라는 이러한 비전을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WPS가 이제 곧 25주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청년 평화 안보에 대한 결의 같은 경우는 곧 10주년을 맞이하게 될 때인데 이 두 가지가 같은 궤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결의, 이 두 가지 의제들이 같이 공동 진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WPS가 세대 간의 공동 리더십이라는 관점에서 이행되지 않는다라면 이 의제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샤리프 공동 창립자님. 네, 이렇게 뭔가 계속해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늘 생각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사고를 꺼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너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YPS 그리고 이 WPS 간의 시너지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패널에서도 또 얘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파슈타나 두라니 이사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초청해 주신 대한민국에도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좀 좌시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소프트 파워 대 하드 파워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 파워는 여성들이 리더십과 그리고 또 시민사회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저는 넌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것을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저는 지난 40년 동안 전쟁을 겪은 부족 커뮤니티를 대표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희 커뮤니티에 있는 많은 그런 여성들의 그런 목소리가
사람들이 집중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들이 목소리를 낼 때마다 무시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의 결합입니다. 이들 여성들은 미군들과 함께 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프간에 있는 한 소대와도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은 힐만이라는 그런 지역에 가서 학교 그리고 병원에서 봉사를 하였습니다. 지금 이러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전후 재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여성들은 또 대터라와 관련해서도 많은 그런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여성이 안전해야 다 안전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색 인종의 여성이 또 그렇지 않은 여성을 돕는 것은 그 반대이건, 어떤 우리가 피부색에 상관없이 여성들이 서로 돕고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0년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저희가 당시 아프가니스탄에 이러한 교육 컨텐츠를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7학년부터 12년, 그러니까 12 그 학년까지의 여아들을 또 도왔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도 아직까지 학교를 가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2022년도에 저희가 지금 비밀스러운 그런 위성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여성들, 또 여아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교육 또는 디지털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학년부터 그리고 12학년의 아이들을 지원을 했던 것인데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WPS라는 그런 의제가 그 군 훈련에 통합이 되었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저는 한 부족 그리고 커뮤니티의 그런 리더로서 여러 그런 이해관계자와 함께 협력을 하여서 재원을 마련을 하고 또 지역사회의 거주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미래를 봤을 때 안전 그리고 참여, 구조, 구호 이런 부분들이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젊은 여성들이 단순히 머리에 스카프를 썼기 때문에 교육의 그런 어떤 제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성들이 정책 입안에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많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실질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더 많은 행동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여성의 대표성을 높였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단순히 그런 미래를 말로만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행동하고 참여하는 게 가시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미래를 구상하시는 것이 멋지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모든 여성들의 그런 안전한 참여 그리고 보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가 WPS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 이제 위협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여러 이제 주체들이 각자의 그런 커뮤니티에서 평화를 구축함에서 여러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런 위협들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추후 더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김유빈 님께서 미래를 위한 또 WPS 어젠다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렇게 중요한 기회에 발언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저한테 이 주제를 말씀을 해주셨을 때, 여성 평화 안보라는 주제가 상당히 크다라고 느꼈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과감해야 되고, 그리고 함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이러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외교과 정외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상당히 또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무엇이 노멀한가라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저희가 또 훨씬 더 실현 가능한 이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WPS 의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저는 어떤 세상을 꿈꾸냐, 이러한 의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세상을 꿈꿉니다. 저희가 함께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그리고 뭔가 이러한 의제가 등장을 했을 때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너무 당연한 것, 이것이 새로운 그러한 노멀, 뉴 노멀이 되는 그러한 미래를 꿈꿉니다. 그런데 AI라든지 아니면은 안보 정책에 대해서 들여다보면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AI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왜냐하면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확장시킬 수 있고 그리고 더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등하게 그리고 윤리적으로 AI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면 결국에는 우리 모두 다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양날의 검과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술이 가진 여러 가지 또 한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생가능 에너지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을 하는 것, 이것은 평화 구축일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미래의 건축가가 되는 이러한 미래 사회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당히 야심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AI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이러한 툴을 활용을 해서 평화 그리고 안보를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양한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한테 많은 영감을 줬습니다. 네, 다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비전은 어떤지도 참 궁금합니다. 향후 25년 동안 WPS 의제가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좀 다들 생각 있으실 텐데 패널 토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랑 같이 네트워킹을 하시면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많은 혁신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토대로 더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론 도전 과제도 있습니다. WPS 의제를 이행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 그리고 도전 과제들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들은 향후에도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를 구축하고 그리고 포용 있는 그러한 평화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전 과제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어떤 이 도전 과제를 우리가 극복해야지만 WPS 의제를 진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여러 가지 일을 토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한 4분 정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김유빈 청년사절님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조금 약간 멈칫했던 것 같습니다. 챌린지, 이 도전 과제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매번 좀 저한테 와닿는 이 수준이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떨 때는 이 글로벌 평화라든지 아니면 안보, 진전, 이러한 큰 맥락에서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거대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토론뿐만 아니라 액션 그리고 변화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도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범 그리고 행동 간의 이러한 사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많은 계획들을 내놓습니다만 실제로 행동을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AI를 어떻게 윤리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아이디어는 많았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WPS 의제에 있어서도 이게 좀 저희가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그러한 도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WPS 의제 같은 경우는 여성 그리고 소외 계층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 쪽의 역할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확립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범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노력을 기울여서 WPS 의제가 액션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 기반의 PPP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델은 여러 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고유의 역할을 수행을 해서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한국이 AI 관련돼서 표준을 수립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군축비 확산 청년 사절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가치를 보다 구축하는 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I가 암 진단에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신뢰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저희 또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가령 실시간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여성과 아이들을 이렇게 보살필 수 있는 툴이 있다라고 상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정부에서는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기업에서는 실제로 액션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WPS 의제 관련해서 여성들뿐만 아니라 소외 계층들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속 가능한 그러한 기술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지금 예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기술을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민간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파트너십을 보다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제르 샤리프 창립자님을 제가 보게 되는데요. 아까 비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하셨을 때 어떤 도전 과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솔루션도 같이 제공을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WPS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아까 이제 또 세대 간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존의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어떠한 도전 과제들이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외부적인 이런 도전 과제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서 발생을 하는 도전 과제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WPS 무브먼트라든지 YPS 무브먼트에서 발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잘 융합을 한다라면 그리고 좋은 파트너십을 우리가 구축할 수 있다라면 그러면은 세대 간의 공동 리더십을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 의제를 일반적으로 잘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도전 과제들은 외부 요인들입니다.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로는 이 스페이스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원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공간 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패널분 한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는 리더십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좀 봤던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관련해서 연구를 10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성, 청년 움직임들을 봤고요. 특히나 분쟁 지역에서의 상황을 봤습니다. 그리고 WPS 무브먼트와 YPS 무브먼트도 봤는데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결의 제 2250호가 도입되기 전부터 봤습니다. 이 두 가지 이 무브먼트 간에 여전히 좀 간극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 YPS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은 여기서의 이 주체들은 조금 더 선형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WPS, YPS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로 인해서 도전과제가 발생을 할 뿐만 아니라 WPS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는데 그런 진전에 또 저해가 되는 요소들이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9년 전 정도에 UN 이 리비아 미션에 제가 또 참가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WPS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적으로 많은 여성 평화 구축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공간을 더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좀 선임 이 전문가들이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 회의는 못 온다. 이제는 젊은 여성들을 포함을 해야 되는 맨데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선임들에게 줄 자리가 없다. 이러한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YPS를 이행을 하는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WPS도 저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임, 이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젊은 여성들에게 우리가 대체되겠구나. 아니면은 이 여성 청년들이 우리가 이제 한 자리 차지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겠구나.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자리밖에 없었다면 그걸 15자리를 늘리는 한이 있었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동참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평화 구축 관련해서 특히나 이 풀뿌리 운동이라든지 여성주도 단체 같은 경우는 자원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또 트렌드가 있는데요. 뭐 이거 둘 중에 하나 접근법을 많이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임들이 이끄는 이러한 활동들을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젊은 여성들이 이 리드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이 지원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최근에는 특정 단체가 펀딩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 제안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때 들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는 우리가 젊은 여성을 지원하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했고, 그리고 따라서 지금 이 단체는 자격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방식을 저해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 개의 주체들을 서로 경쟁 관계에 놓이게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WPS 같은 경우 세대 간의 이러한 관점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밝은 미래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가 세대 간에 이렇게 힘을 합치지 않는다면 그리고 경쟁만 한다라면 그러면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WPS건 YPS건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의제가 다른 걸로 또 대체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either or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접근법을 취할 때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셰르 사리프 공동 창립자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께서 아마 지금 샤리프 공동 창립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자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전략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원을 동원할 수 있을지 그리고 경쟁이 아니라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세대들을 어떻게 한자리에 통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를 많이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구축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공간을 개방해야 될 것입니다. 모두를 위해 개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누르 디렉터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런 도전 과제와 해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 로잉과 마이아 푸이너 콜라보레이티브 네트워크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지금 망명 중인 이 커뮤니티들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WPS 어젠다는 우리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인데요. 저희는 여성들과 또 아동들을 대상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태국에는 많은 로힝야족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망명을 해서 살고 있는데요. 이들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여성과 아동이 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버마, 미얀마를 떠난다고 해도 이러한 성폭력이 계속해서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버마를 떠나서 방글라데시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많은 그런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또 인도네시아까지 가는데 많은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아동들을 데리고 또 인도네시아 지역으로 이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지역에는 또 접경 지역에는 이러한 폭력을 자행하고도 면책을 받고 있는 그런 무장 소수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명의 로힝야 여성들이 이 강간을 당했는데 이런 여성들을 대상으로 젠더 인지적인 케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는 로힝야 여성들을 도와주는 일선에서 도와주는 그런 주체들이고요. 이러한 도전 과제들이 가시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희는 원조 단체가 아닙니다. 아세안에 가서 좀 더 제도적인 그런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국제기구 또는 원조기구는 아닙니다. 자, 말레이시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월 전에 방문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8년 동안 이제 거주를 했었고 그 당시에 90%의 시간은 정글에서 숨어서 지냈었습니다. 말레이시아를 방문을 했을 때 여성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여성들이 특히나 이 의료 비용이 매우 높아서 많은 고충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은 한 로힝야 여성이 임신을 했는데 이 병원에 가서 내가 출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5천 링겟을 예치금으로 넣어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5천 링깃이라고 하면요 2천 호주 달러 됩니다. 저도 2천 달러 호주 달러는 수중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가장 많은 박해를 받고 있는 커뮤니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치료도 못 받고 그리고 출산을 했는데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버마와 미얀마를 떠나고 나서도 여성들이 타국에서 이러한 일을 겪고 있고 로힝야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생명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5명의 아이들을 업고 버마를 떠나서 말레이시아에 정착을 했습니다. 정말 고된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우리 형제들을 여러 은신처에 이제 분산해서 보내기도 했었고요. 당연히 교육도 못 받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그런 여정에 있어서 생존 방식을 스스로 터득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리면은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저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재정착 사례들을 하나의 긍정적인 스토리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저희 창립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엔지니어가 됐고 그리고 또 의사가 되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시즌대학교에 가서 정치과학과 또 교육학과 관련해서 2개의 학위를 땄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힝야 여성들은 저희를 받아준 그런 국가에서 많은 또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재원이 부족하고 플랫폼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특히 로힝야 단체 그리고 커뮤니티가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바로 증오 범죄 또는 허위 정보, 허위 조작 정보입니다. 한 연구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증오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증오 연설이었고요. 그리고 로힝야 이런 무브먼트 또는 운동의 또 반로힝야 그런 정서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로힝야 여성 그리고 아이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마에서 이러한 종류의 증오 연설들이 또 증오 발언들이 만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버마에서 사용되고 있는 반로힝과 그런 말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로힝가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살고 있는 그런 로힝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전한 방식으로 또 본국으로 또 귀향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5천여 명이 그러한데요. 어쨌든 저희가 보고 있는 그런 증오 어떤 말을 보면 로힝야족은 동물 같다. 그리고 눈에 가시다. 너무 검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사실 군부가 저희를 대상으로 오랫동안 써왔던 그런 용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처음에 듣고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로힝가족에 대항해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그런 언어들이 또 우리에 대한 그런 폭력으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물의 비유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나무, 눈의 가시 등의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폭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로힝가 그 커뮤니티와 또 여러 커뮤니티 대상으로 이 미술 공모전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5살의 그런 로힝아 소녀가 인도네시아에 이제 정착을 하였는데, 이 소녀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에 간 이유가 발리에서 휴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안전한 은신처를 위해서 본인과 또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여정을 갔던 것인데, 이런 소녀들이 또 작품으로 본인들의 그런 아픔을 승화했던 것이죠. 네,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젠더 기반의 그런 폭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증오 어떤 발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창의력을 발현을 하여서 지금 노인과 여성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그런 얘기들을 전 세계에 공유하고 전파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시타나 이사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도전 과제와 해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누르 디렉터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계속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데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WPS 그런 의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 로컬 차원에서의 어떤 참여 또는 지역사의 그런 참여가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불에 있는 엘리트층,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든지 아니면은 유엔 회의에 참여하는 그러한 엘리트층에서만 WPS 의제를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한 그런 인식이 아직까지는 많이 확산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프가니스탄 남부 칸다하르에서 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여기에는 이제 수도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저희 커뮤니티의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 그리고 남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WPS라고 하는 것, YPS라고 하는 것은 카불에 있는 사람들과만 관련이 있는 것이다. 교육을 받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랑은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부터 도전 과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지난 20년 동안에 WPS라는 이런 의제는 시민사회와 그리고 군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주류화가 되었지만, 저희 아프가니스탄의 그런 상황에 보시면은 아직까지 이런 부분도 미미한 상황입니다. 오늘날 많은 유엔의 기관들이 이러한 용감한 여성들을 대변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런 여성들의 인권을 대변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실상을 보면은 여성들의 그런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지도자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을 볼 때 느끼는 것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솔직하게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민족을 좀 배신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끔 됩니다.
그런데 젊은 또 청년으로서 이런 것을 그냥 좌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아프가니스탄에는 인권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20년 이후에도 저희는 식량, 교육, 그리고 안보,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더더욱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월 동안 포위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여성이 파키스탄으로 이제 떠났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에서 출산해야 되는데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아이를 낳는데 목숨을 잃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좀 경악을 했습니다. 저는 교육자입니다. 그래서 의료 부문과 관련해서는 잘 모르는데 제가 로컬 그 공동체 지도자들과 함께 얘기를 하여서 이 지역 사회에 이런 여성들을 위한 어떤 병원을 이제 마련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지역 주민들의 그런 신뢰입니다. 지난 2개월 동안에 저희가 이 2명의 여성들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여성이고 한 명은 이제 남성입니다. 그리고 유엔과 관련된 이제 단체 또는 여성 단체에서 이제 지원을 한 것인데요. 그리고 저희가 이들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좀 일을 한 게 좀 비밀리에 진행을 했던 것인데 이게 정보가 이제 누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희 동료들이 이제 체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앞서 패널 분들께서 WPFH의 기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 펀드를 이제 신청을 하면 이 펀딩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탈레반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유엔 사무소에 갈 때마다 이름과 소속을 밝히거나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탈리반이 이러한 부분들을 다 입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안 요원이 탈리반과 그 연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YPS, WPS 의제를 진전을 하려고 하지만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과 또 여성의 참여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진전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공개적으로 또 현 정권을 반대하는 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WPS 의제와 관련해서 펀딩을 신청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꺼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 여성들을 다른 그런 국가로 보내서 안전하게 있는 게 낫지. 저희가 탈레반에게 우리의 신분을 노출시키거나 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정말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WPS 의제를 진전함에 있어서 아프가니스탄의 그런 상황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WPS 그리고 YPS 의제를 도입하기 이전에 5천여 개의 그런 부족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방대한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정책의 일부가 되어서 정책을 실행하는 데 큰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프로세스에서 구축된 이 지휘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투명해야 되고 부패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지난날 우리가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해야 하고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그런 어젠다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으면 안 됩니다. 네, 지금 로컬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미래지향적인 솔루션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패널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많은 도전 과제가 있고 또 우리가 WPS 의제를 진전시킴에 있어서 장벽이 분명히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솔루션이 존재하며 그리고 WPS와 YPS 어젠다 간의 그런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미래를 생각함에 있어서 또는 평화 구축의 미래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최대한 시간을 좀 잘 맞추기 위해서 패널분들께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래를 내다봤을 때 패널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WPS 어젠다가 오늘날 젊은이들과의 우선순위와 더 잘 부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을 취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그런 접근법을 도입을 해야 WPS, YPS 어젠다 간의 괴리를 줄일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하셰르 창립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대 간의 여러 가지 이 뭔가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접근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뢰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 세대 간의 신뢰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WPS가 됐건 YPS가 됐건 이 평화 안보 의제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뭐 그 형태가 어떻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안전한 공간에서 세대 간의 이러한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고서는 여전히 저희가 각계 다른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 이 여러 세대 간의 이해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김유빈 청년 사절님, 네, 총 2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기후 위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최근에 이 11월이 상당히 무더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반팔을 입고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외투를 입고요. 그리고 배추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김장을 할 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원의 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뭔가 궁극적인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지털 보안입니다. 딥페이크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렇게 되었을 때 제 친구들이 본인들의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게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첫 번째로 AI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딥페이크 그리고 허위 정보를 타파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이 진위 여부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게 허위 정보인지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여성들의 권리 그리고 여러 활동가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옹호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툴들을 활용을 해서 여성의 권리를 보호를 해야 될 텐데요. AI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사용자들에게 이 경고를 보내고 그리고 진위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노어 디렉터님. 네,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민 또는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이런 이니셔티브는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직접 겪은 것과 연관이 있고 우리의 그런 전문성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관련된 옹호 활동을 함으로써 저희가 펀딩을 또 증대하고 또 조직들의 그런 비금전적인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지난 몇 년 동안에 4만 5천여 명의 이 로힝가족이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4만 5천여 명이 방글라데시로 이제 건너왔고요. 저희가 2천여 명이 넘는 그런 가구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여성과 이제 아동들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아주 작은 그런 난민 기구이지만 이런 원조를 제공을 하였고, 또 말레이시아에 있는 로힝야 아동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였고, 또 81명의 아체 인도네시아에 있는 로힝야 소아들 또 아이들을 위해서 심리 어떤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부모들이 물을 건널 때 또 익사하는 것을 직접 본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동을 더욱더 촉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세션이 끝나고 나서 혹시 저에게 도움을 주실 분이 계시다면 꼭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힝야 여성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버마와 미얀마에서 현재 내전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버마와 미얀마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합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버마에서는 분명히 민주주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힝야족은 또 안전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안전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로힝야족의 목소리가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것은 미래의 버마, 미래의 미얀마를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파슈타나 이사님. 소프트 파워 대 하드 파워라는 제 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냥 단순히 그냥 인도적인 또는 군사적인 그런 차원에서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군에 있는 여성들이 또 시민에 있는 여성들이 얘기 좀 하자라고 할 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소리들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축을 해야 되고, 향후 25년들은 외교, 경제, 그리고 역량 강화가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AI 등 다양한 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저희가 높여야 됩니다. 분쟁 지역은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있을 때 혁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4가지 종류의 이러한 에듀테크 모델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라디오 프로그램이 아프가니스탄 전역에 이제 그 방송이 되면서 수백만 명의 그런 사용자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저희가 비밀리에 또 위성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다른 시민사회의 그런 지원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또 군의 그런 도움이 없다라고 하면 이러한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교, 경제, 그리고 역량 강화 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런 교훈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저희 패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행동 기반의 행동 중심의 그런 솔루션을 제시해 주었고, 그리고 WPS와 YPS 어젠다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때, 또 미래를 나아갈 때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저 또한 개인적으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것은, 내년은 매우 중요한 그런 해입니다. YPS 그리고 WPS 의제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죠. 저희가 안보리 결의 1325 재택 25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많은 기념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토론에서 나왔던 많은 예제들 그리고 또 제안들을 마음에 담고 내년 안보리 1325 재택 25주년을 다 함께 자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그런 참석자분들도 패널분들 그리고 또 저와 추후에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지는 못했지만 이런 논의를 앞으로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아주 저명한 또 훌륭한 패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WPS, YPS 어젠다에 보여주신 굳은 의지,
또 기여 감사드리고 또 오늘 토론을 통해서 식견과 또 해안을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함께해 주신 참가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d now, ladies and gentlemen, I don't normally do this, but I think 네, that our moderator 저희 actually 자장님께 honor 또 큰 박수를 보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자장님께서도 정말 온 에너지를 다 쏟아서 이 세션을 열정적으로 진행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please return to your seats. 네, 그러면 자장님과 패널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흥미롭고 열띤 토론 감사드립니다. 저희 WPS 의제의 다음 25년을 향해라는 그런 주제로 열띤 토론을 한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패널분들께서 앞으로 이제 25년 동안 또 이 주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그런 식견을 공유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 청년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 세션을 통해서 우리는 WPS 의제의 다음 25년을 향해 청년의 시각이라는 그런 주제로 열띤 토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UN 임무단과 또 국가 간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여러 주제와 관련해서 토론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그런 토론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폐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회식을 위해서 무대 위로 모실 분은 바로 이철 외교부 국제기구 원자력 국장님이십니다. 이철 국장님께서 폐회사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제6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국제회의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하고자 하는 분들은 참석해 주신 모든 연사 그리고 또 패널 여러분 그리고 UN 임무단 시민단체 대표 여러분 식견과 통찰력을 공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부가 여성과 평화를 위한 행동 이니셔티브를 2019년에 처음 시작을 하였을 때 우리는 이 이니셔티브가 가져올 변화를 상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그 6번째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이 이니셔티브가 어떻게 풍성한 토론과 더불어서 모두를 위한 평화와 안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촉진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저희는 UN 평화유지 임무단이 어떻게 WPS의 맨데이트를 이행하기 위해서 평화 과정에 여성의 의미 있는 참여를 촉진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널 토론에서는 아시아 국가의 참가자들이 WPS 국가행동계획의 개발과 이행 경험에서 얻은 모범 사례와 교훈을 공유해 주었고 뿐만이 아니라 향후 협력 분야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특별 세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미얀마의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 노력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우리가 미얀마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속 가능한 그런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세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열정과 또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세션이었고 뿐만이 아니라 참가자분들의 그런 식견에 큰 감명을 받았고 그리고 이미 현장에서 많은 청년들이 변화의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젊은 청년들이 WPS 여정의 다음 25년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비전을 살펴볼 수가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청년 세션에서는 새롭게 부상하고 진화하는 글로벌 도전 속에서 WPS 의제를 구체화하는 그 방법에 대한 해안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청년들이 AWP 글로벌 청년 공모전에 제출한 글과 미술 작품들에서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의 열정과 또 그 참여는 WPS 의제가 향후 25년 동안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WPS 의제는 유엔의 회담장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패널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WPS 의제는 우리 사회의 모든 계층에 속한 여성과 남성의 참여를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우리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평화 과정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결의한 1325호 채택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물론 저희가 여러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9개의 수속 결의안이 채택이 되었고 그리고 100개 이상의 유엔 회원국이 WPS 국가행동계획을 수립을 하는 등 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여전히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추가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한국의 WPS 의제를 이사회 모든 업무에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더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 서울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비워서 저희 외교부의 또 동료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행사를 조직하는 데 많은 노고를 해주셨고 그리고 저희 사회를 봐주신 또 멋진 진행자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따뜻한 폐사 잘 들었습니다. 네, 내빈 여러분. Honestly, I believe that this is maybe my fourth 네, time 이번이 아마 conference. I have lost 4년째, 5년째 제가 동일한 이 국제회의 진행을 맡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항상 이쯤이 되면은 모든 연사분들, 패널분들에게서 많은 영감을 받아서 제가 귀가하고는 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제6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모든 분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참여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내년에 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